오늘 배울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 이제 탐욕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으로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말만 들으면 이게 뭐냐 할 수 있지만 이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저번에 이제 DP로 풀었던 1로 만들기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1로 만들기 문제는 이제 x라는 숫자가 주어지면 1을 빼거나 2를 나누거나 3으로 나누거나 이 세 가지 연산 중 한 개를 적용해서 이제 최소한의 연산을 사용해서 x라는 숫자를 이제 1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1을 빼서 9로 만들고 그 후에 이제 3으로 나눠서 3으로 만들고 다시 3으로 만들어서 1로 만들고 이렇게 빼기 1과 나누기 3을 두 번 적용해서 총 3번의 연산으로 10이라는 숫자를 1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 연산 중 어떤 게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DP를 사용해서 풀었습니다. 따라서 dpx-1 그리고 2의 배수라면 x가 dpx 나누기 그리고 x가 3의 배수라면 dpx 나누기 3 중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x가 무언지 알아도 어떤 숫자인지 알아도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셋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을 했었죠. 하지만 이 세 연산이 이렇게 세 개가 아니라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라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DP를 쓰지 않아도 빼기 3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산인 걸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DP를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빼기 3 연산을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즉 x가 3 이상인 동안에는 계속 빼기 3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제 쉽게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굳이 이렇게 DP를 쓸 필요 없지.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이제 빼기 3이라는 연산을 계속 적용하면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총 연산의 개수가 가장 적어지는 그런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낸다는 그런 알고리즘이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가를 먼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는 이제 나누기 3을 하면 이제 x가 가장 작아지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는 이제 가장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0인 상태에서는 이제 2로 나누면 5만큼 줄어들어서 가장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1을 뺀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보이죠. 이처럼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먼저 간단하게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증명이 너무 어려울 경우 이제 증명을 건너뛰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증명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규律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난 일단 그리디를 사용한 정답보다 더 좋은 정답이 존재하는가 이거를 이제 가정으로 깔고 가고 만약 이거에 모순이 존재한다면 이제 그리디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가 그리디란 것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한번 그리디를 익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전 0이라는 문제는 이제 n 종류의 동전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n 그리고 n 종류의 동전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동전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 가정합니다. 그럼 이제 이 동전을 적절히 사용해서 그 가치합을 K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동전의 개수를 이제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K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금액 K가 주어지고 동전들이 주어지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동전의 가치 AI가 이제 오름차 순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동전은 무조건 1 그리고 이제 배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즉 5는 1의 배수고 10은
5의 배수고 이렇게 배수 관계가 성립하도록 오름차순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잠깐만 필기펜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근데 우리 이제 만드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4201로 빼기 문제랑 상당히 유사하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00에서 1000을 빼서 이제 3200으로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1000원이 존재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1000원을 사용해서 2200원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1000원을 사용해서 이제 1200원 남는 거고 그래서 또 1000원을 써서 200원이 남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100원 두 번을 쓰면 이제 이렇게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 만에 이제 4200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답도 6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걸 그리디가 살짝 보이죠? 일단은 근데 우리가 4200원에서 마이너스 100원을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000원을 하는 거랑 3100원이 되겠죠? 그리고 4200원에서 마이너스 1000원을 하고 마이너스 100원을 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3200원. 결과적으로 3100원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또 필요한 연산의 종류나 개수도 변하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먼저 계산 진행하겠습니다. 즉, 큰 동전부터 작은 동전 순서대로 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디는 뭐냐? 어떤 방식의 그리디를 적용할 수 있냐? 뺄 수 있는 동전 중에서 지금 현재 남은 거스름돈 중에서 작은 현재 가진 거스름돈보다 이제 작은 동전들 중에서 가격이 같거나 작은 동전들 중에서 가장 큰 동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4200원이면 마이너스 100이나 마이너스 50보다 마이너스 1000짜리가 가장 좋다. 이런 그리디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도 간단하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 같은 걸 마이너스 100 같은 걸 썼다. 마이너스 1000을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 100을 썼다면 그 뜻은 이제 마이너스 1000이라는 동전 한 개를 쓰는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100이라는 동전 100개를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0이라는 동전 9개, 뭐 마이너스 50이라는 동전 2개를 쓰거나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더 많은 동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가장 큰 동전을 쓰는 게 이득이라는 걸 이제 쉽게 알 수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전 개수 그리고 K 동전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그 다음에 A가 총 많아야 N개가 주어지네요. 많아야 10개가 주어지니까 한 13 정도? 그리고 여러분 제 이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CIN과 Cout이 이걸 안 쓰면 속도가 꽤 느립니다. 스캔F랑 프린트F에 비해서. 따라서 그냥 이거를 써주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안 쓰면 CIN, Cout 그리고 printf, scanf 이거를 이제 혼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용을 해서 쓴다는 거는 이제 C 언어 방식과 C++ 방식의 입출력을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데 이걸 이제 동기화라는 걸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계산할 게 많아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타인은 묶다는 뜻이죠. 그래서 C 언어와 C++ 방식이 이제 묶어서 사용되는데 이 묶는 거를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고 나서 CIN, Cin, Cout 그리고 printf, scanf를 같이 쓰면 이제 오류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쓰면 이제 요거만 사용을 해야 되지만 대신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1이랑 2를 입력하고 3을 출력하고 4랑 5를 입력하고 6을 출력하면 이제
이 순서로 이루어지면 입력과 출력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이제 화면은 이제 출력이 되지만 이거를 쓰게 된다면 이제 입력과 출력이 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1과 2를 입력하고 3이 출력되고 4와 5를 입력하고 6이 출력되더라도 출력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입력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이 몰아서 되는 방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속도를 위해서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모르는 점 있으면 이제 채팅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켜셔도 되고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n과 k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n개의 a가 이제 동전이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단위가 가장 큰 동전, 즉 1번 동전부터 n번 동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n번 동전부터 1번 동전까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개수는 이 ans라는 이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현재 남은 돈이 k면 요 AI 동전을 사용해서 이제 k를 최대한 이제 줄여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4,200원인데 AI가 1,000이다. 그럼 일단 1,000을 최대한 많이 빼서 거슬돈은 200원이 남도록 하고 그리고 동전 4개를 사용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용하는 동전의 개수는 K 나누기 AI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은 이제 이걸 AI로 나머지 연산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돌려보면 이제 12가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전 0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제 ATM을 생각해 봅시다. ATM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TM 문제는 이제 은행에 ATM이 한 대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은행에 n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사람은 이제 1번부터 n번까지 있으며 i번 사람이 돈을 인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PI분이라고 합니다. 즉 n명의 사람이 이제 돈을 뽑는 거죠. 이때 돈을 인출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이제 줄을 쓴 순서에 따라서 이제 돈을 뽑는 데 걸린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3, 1, 4, 3, 2가 이제 각 사람이 기다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번호 순서대로 1, 2, 3, 4, 5 순서대로 줄을 쓴다면 1번 사람은 3분 만에 돈을 뽑을 수 있겠죠? 근데 2번 사람은 1번 사람이 돈을 뽑고 그 후에 이제 2번 사람이 돈을 뽑기 때문에 3 더하기 1은 이제 4분이 걸리게 됩니다. 3번 사람도 3번 사람이 이제 1번과 2번 사람이 돈을 뽑는 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4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본인이 돈을 뽑는 데 걸리는 시간 4분 그렇게 해서 총 8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1, 2, 3, 4, 5번이 걸리는 시간이 이제 3분, 4분, 8분, 11분, 13분이 되는데 이때 이 5사람이 기다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이제 39분이 되겠죠. 근데 만약 줄을 쓰는 순서를 바꾸면 이제 시간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수 n과 돈 인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p가 주어졌을 때 각 사람이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은 이제 1000이고 p도 이제 1000까지 1000 이하겠죠. 브루트 포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루트 포스로 모든 조합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1000 팩토리얼이 되겠죠. 모든 조합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드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기다리는 일단은 뭐 첫 번째 사람이 기다리는데 걸린 시간이 P1, 두 번째 사람이 기다리는데 걸린 시간은 이제 P2,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돈을 뽑는데 걸린 시간 P3 이런 식으로 이제 Pn까지 정의를 하면 첫 번째 사람은 이제 P1이라는 시간 안에 돈을 뽑을 수 있고 두 번째 사람은 P1 더하기 P2라는 시간이 걸리고 세 번째 사람은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P1 더하기 P2 더하기 그리고 Pn까지 더하는 것. 이만큼의 시간이 이제 걸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각각 i번째 사람이 돈을 뽑는데 걸린 시간이죠. 이제 이걸 모두 합하면 n 곱하기 pi 더하기 p1 더하기 n-1 곱하기 p2 이런 식으로 해서 1 곱하기 pn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이제 답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최소화를 해야겠죠. 근데 보시면 i가 작을수록 즉 pi 쪽이 p1 쪽에 가까울수록 이제 n 앞에 붙은 개수가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 뒤로 갈수록 앞에 붙은 개수가 작아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P1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Pn은 큰 게 낫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즉 P1부터 Pn까지 이제 오름차순인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이 순서가 아니라 다른 순서가 된다면 즉 뭐 n 곱하기 P1 곱하기 뭐 플러스 1 곱하기 Pn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두 개가 바뀌어 있다. 예를 들어 P2, P3가 되는데 P3, P2로 돼 있다. P2는 이제 n-1 곱하기 P2 플러스 뭐 n-1 곱하기 P3 있고 이런 항들이 계속 될 거고 여기는 이제 n-1 곱하기 P3 플러스 n-2 곱하기 P2가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빼면 당연히 이쪽이 더 여기서 이거를 빼면 무조건 이제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식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 그래서 항상 이게 가장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도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이것도 이제 구현 자체는 별로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을 이제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주는데 여기는 이제 입출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1000개밖에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한 100개? 아니 100개래 100만 개 이 정도 되는 경우에는 쓰는 거라서 문자를 입력받거나 이렇게 뭐 1000개 정도면 이제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5개가 주어지고 그리고 정답을 A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계산할 때 주의할 게 답의 범위가 인트 범위를 넘어가냐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인트 범위는 그냥 마이너스 21억에서 대충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 마이너스 21에서 21억 이 정도 범위 숫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답이 21억을 넘어간다. 그럼 이제 롱롱 인트라고 인트보다 이제 21억의 제곱인가? 네, 이 정도의 표현 21억의 제곱 곱하기 인가? 그 정도의 표현 범위,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인트로 표현이 안 되면 롱롱 인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답의 범위를 보자면 가장 답이 커지는 경우는 모든 PI가 1000인 경우겠죠? 그럼 이제 n 곱하기 1000 더하기 짜라락 해서 1 곱하기 1000이고 물론 n도 1000인 경우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계산하면 공식을 사용하면 이제 1000 곱하기 1001 곱하기 1000 분의 2인데 위에 거는 이제 1000, 100만, 뭐 10억 정도 되겠죠? 10억에 나누기 하면 5억이니까 인트 범위를 남지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따라서 인트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는. 하지만 이렇게 인트 범위인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PI도 입력을 받고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제 앞에 개수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앞에 개수가 이제 i라는 식에 대해서 정해야겠죠? 만약 i가 0이면 n 곱하기 p0 이런 식이 되겠고 i가 1이라면 뭐 n-1 곱하기 p1 규칙이 보이죠? n-i 곱하기 pi라는 규칙이 보이죠?
그래서 앞에 이런 헷갈리는 게 있으면 직접 써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유출을 하는 게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n-i 곱하기 pi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고 정답을 출력을 해주면 정답이 잘 나올 겁니다. 32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32가 잘 나오는 걸로 이제 정답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굳이 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꼭 제출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꼭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서 맞아도, 예제 출력에서 맞아도 이제 제출하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텐션이 많이 안 좋은 거는 과제가 너무 밀려서, 과제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활 패턴이 깨져서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일단 계속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n개의 로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로프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물체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로프는 굵기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물체의 중량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로프는 이제 10만큼 들 수도 있고 어떤 로프는 이제 5만큼 들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개의 로프를 병로로 연결하면 각각의 로프에는 이제 중량을 나눌 수 있습니다. K개의 로프를 사용해서 중량이 W인 물체를 들어 올릴 때 각각의 로프에는 모두 고르게 W 나누기 K만큼의 중량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각 로프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로프들로 이제 물체의 최대 중량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프를 이용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이때 모든 로프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몇 개의 로프만 사용해도 됩니다. 총 n개의 로프가 주어지고 n의 범위가 주어지가 않네요. 뭐 5n으로 풀 수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n 10만. 그래서 예를 들어 3짜리 로프, 10짜리 로프, 20짜리 로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 3개의 로프를 모두 사용한다면 일단 각각의 로프에 3만큼의 힘이 걸리는 게 이제 최대가 되겠죠. 3만큼의 무게가 걸리는 게 4만큼 걸리면 이 로프가 끊어지게 되니까 3만큼 걸리는 게 최대고, 그럼 이제 3 곱하기 3은 9. 최대 9의 무게를 가진 물체의 중량이 이제 9가 이제 최대겠죠. 9보다 더 무거운 걸 들면 이 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 10과 20짜리 로프를 사용한다면 10과 20, 10과 10 이렇게 걸리는 게 이제 최대가 되겠죠. 이때 들 수 있는 물건의 중량의 최대는 이제 20이 되겠죠. 즉 20까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를 사용하면 이제 9밖에 안 되는데 13짜리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이제 20이라는 더 많은 걸 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무게가,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로프를 사용했을 때, 로프들이 주어졌을 때 이 로프로 들 수 있는 무게의 최대값은 뭐냐면 이 로프들 중에서 이제 가장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작은 로프, 그거를 이제 M이라고 해봅시다. 그 로프의 무게를 총 N개의 로프 중에서 N개는 이제 라지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은 거예요. N개를, 스몰 N개를. 그래서 이 N개를 뽑을 때, 아니 N개 중에서 가장 작은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로프를 이제 요 로프를 이제 요 로프라고 하고, 이 로프에 버틸 수 있는 무게를 M이라고 할 때, 그럼 이제 모든 로프가 M만큼 버틸 때 이게 가장 많이 버틸 수 있겠죠?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무거우면 이게 M보다 커져서 이 로프가 버티지 못하니까. 따라서 이제 이 상태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 상태가 이제 가장 좋은 상태겠죠? 그럼 이때 잠깐 펜이 안 써지는 버그가 있어서 다시 껐다 키겠습니다. 이거를. 그럼 이제 총 버틸 수 있는 무게는 n개의 로프에 각각 n만큼 걸릴 테니까 n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n짜리 로프, n개의 로프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m이다.
mg, 뭐 중량이 m이다. 그럼 이제 만약 우리가 중량이 m보다 큰 루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최적이 아닌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m보다 큰 루프가 있는데 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무조건 손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m보다 큰 루프를 쓴다고 해서 얘가 가장 버틸 수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루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는 더 좋은 루프니까 당연히. 즉 m보다 더 큰 루프를 사용한다고 요 가장 작은 놈이 m이라는 거는 이제 변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얘를 더 사용하면 n이 더 커지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요 앞에 있는 항은 그대로인데 뒤에는 n이 점점 커지죠. 즉 만약 m짜리 가장 안 좋은 게 m이다. 그럼 이제 얘보다 m보다 큰 루프들은 무조건 사용하는 게 이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내가 이 루프가 k번째 루프, i번째 루프라고 할까요? i번째 루프가 이제 k만큼의 이제 무게를 버틸 수 있을 때 이 루프가 가장 안 좋은 루프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것 중에서. 그러면 이제 얘보다 k보다 큰 루프는 이제 모두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무게를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요 루프를 가장 안 좋은 루프로 썼을 때 버틸 수 있는 무게의 최대값이 될 것입니다. 즉, 이거를 이제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아까 입력을 생각해 봅시다. 3, 10, 15. 그럼 이제 요거를 사용하면 이 뒤에 있는 루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얘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3 곱하기 3, 즉 9만큼의 무게를 버틸 수 있고, 얘를 가장 안 좋은 루프로 사용을 한다면 총 2개밖에 못 사용하지만 10만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10 곱하기 2, 즉 20만큼 버틸 수 있고, 얘를 가장 안 좋은 루프로 사용한다면 얘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15만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최대값이 20을 고르는 게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얘랑 거의 똑같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그래서 똑같이 이제 구현을 살펴보시면 10만 5라고 했을 때 n 받고 그 p 입력 받고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ANS는 여기서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 부분만 가장 큰 값으로 갱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정답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를 하면 20이 출력이 되고, 우리가 아까 넣어줬던 예제인 3, 3, 10, 15 이걸 해줘도 20이 출력되니까 정답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우 유명한 그리디 문제인데 아마 가장 어려운 그리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가장까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처음 보면 약간 생소해서 회의실 배정 문제는 엄청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리디 쪽에서. 어떤 문제냐면 n개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 n개의 회의에 대해서 회의실 사용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각 회의에 대해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 회의가 겹치지 않게 하면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회의의 최대 개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때 회의는 중간에 끊을 수 없으며,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서 바로 다른 회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3에서 5짜리 회의가 있고 3에 시작해서 5에 끝난 회의가 있고 5에 시작해서 7에 끝나는 회의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바로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또한 이제 3에서 시작해서 3에서 끝나는 이딴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요.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이제 인트 범위라고 합니다. 2의 3씩 1승이 딱 인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딱 보니까 n이죠, n. 그래서 뭐 n제곱으로 하면 이제 시간 초과가 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n 로그 n 또는 뭐 5n 이런 시간 복잡도를 하겠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회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에서 시작해서 4에서 끝나는 회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시작해서 7에서 끝나는 회의를 선택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7에서 끝났으니까 8에서 11 회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이 시작해서 14에 끝나는 회의를 선택을 하면, 이게 이제 4개의 회의를 선택할 수 있고, 이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를 이제 쉽게는 아니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클릭이 안 되네요, 갑자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1에서 시작해서 4에서 끝나는 회의를 선택을 하고, 5에서 시작해서 7에서 끝나는 회의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다음 회의를 선택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뭔가요? 여기에 이제 2에서 시작해서 13에서 끝난 회의가 올 수 있나요?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 시간이 이전 회의 끝난 시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에서 4, 5에서 7 회의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 회의는 이제 최소한 7에서 시작하는 회의가 와야 될 겁니다. 8도 되고 9도 되지만 6은 안 됩니다. 즉, 내가 최근에 마친 회의의 끝나는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most important. 이걸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회의를 고를 때 끝나는 시점이 가장 작은 회의를 고르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일단 직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증명을 좀 이따 하고 한번 실제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지금 일단 처음에는 모든 회의를 열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회의들 중에서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를 고르겠습니다. 1,4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보다 큰 회의들 중에서 이제 끝난 시간이 가장 작은 회의는 5,7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7보다 이제 7이 죄송합니다. 말이 엉켰네요. 7보다 같거나 이제 더 늦게 시작하면서 이제 가장 빨리 끝난 회의는 뭐가 있을까요? 3,8은 이제 안 되고 5,9는 안 되고 6,10은 안 되지만 8,11은 되네요. 8,11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11보다 이제 늦게 시작하면서 가장 빨리 끝난 회의는 자, 12,14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2,14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그러면 이제 그리기로 증명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회의가 있어요. 어떤 회의가 있고 뭐 A, B라는 회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C1, D1이라는 회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C2, D2라는 회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D1을 선택해서 어떤 회의가 일단 여기서 가정해야 될 것은 D1보다 D2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얘가 더 늦게 끝나요. 근데 개수가 얘가 더 많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얻을 수 있는 개수가 그럼 얘는 뭐 E, F 뭐 이렇게 짜르륵 해서 뭐 n개를 얻을 수 있고 얘는 n보다 더 작은 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순이죠. 왜냐하면 이 회의랑 똑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 건데 그럼 당연히 D1은 D2보다 작고 그럼 이제 당연히 E보다 작은 거니까 당연히 이 회의를 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얘랑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D2를 선택해서 얻는 게 D2를 선택했을 때 D1을 선택했을 때보다 더 많은 회의를 열 수 있어요. D2를 선택을 하면 5개를 열 수 있는데 D1을 선택하면 4개밖에 못 연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뭐 5개 회의를 열었는데 모순이 뭐냐면 D1을 선택했을 때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4개가 아니라 5개가 되는 거죠. 즉 5개보다 더 작게 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이제 가장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디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방법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구현이 애매합니다. 그렇죠? 구현이 살짝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구현이 살짝 복잡하죠? 이제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1,4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n개를 다 봐요. n개를 다 봐서 그 중에서 4보다 시작 시간이 늦는 것 중에서 가장 끝난 시간이 빠르는 거, 그거를 이제 n만에 찾아서 고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회에는 똑같이 n만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네. 마찬가지로 이제 n만에 골라서 다음 회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운이 나쁘면 예를 들어 11, 뭐 22 이런 게 이제 10만 10만 이런 입력이 주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제 모든 회의를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n번 회의를 선택하고 총 n번 다 보기 때문에 한 개의 회의를 선택하는데 n번 연산을 진행하고 n개 회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총 n제곱의 연산을 진행하는데 10만의 제곱은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인데 이걸 2억으로 나누면 50세컨드, 50이 나오죠? 대충 50초가 걸립니다. 물론 시간 초과는 그냥 나겠죠. 2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 복사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렬입니다. 정렬. 어떻게 정렬을 하냐? 끝 시간을 기준으로 이것들을 이제 정렬을 해줍니다. 끝 시간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미 정렬이 돼 있어서 상관없겠지만 입력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 시점을 정렬을 하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1,4를 선택합니다. 그렇겠죠?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끝나는 시간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소가 끝나는 시간이 가장 작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 다음 원소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 먼저 현재 선택한 회의 다음 회의를 봅니다. 3,5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건너뜁니다. 0,6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건너뜁니다. 5,7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용합니다. 왜 얘를 사용하냐? 얘보다 1,4와 5,7 사이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7보다 같거나 늦게 끝나죠. 즉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8 사용 안 됩니다. 5,9 할 수 없습니다. 6,10 사용할 수 없습니다. 8,11 가능합니다. 사용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5,7과 8,11 사이에 있는 회의는 쓸 수 없는 회의고, 얘 이후에 있는 회의는 얘보다 더 늦게 끝난 회의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8,12 사용하지 못하고 2,13 사용하지 못하고 12,14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그냥 정수를 정렬했죠. 정수를 그냥 1, 2, 1, 3, 2, 4 이런 정수들을 정렬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정렬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이제 페어라는 걸 배웠습니다. 페어는 뭐냐면 스트럭트로 이제 원래 이제 스트럭트, 인트, 스타트, 뭐 엔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스트럭트를 정의하기 귀찮아서 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해주고, 사실 뭐 입출력을 이제 좀 더 가속을 하기 위해서 이걸 써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n개를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s 시작 시점과 끝나는 그 시간 입력을 받아서 이제 v에 넣어줍니다. s, 2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렬을 해줘야 돼요. v.begin, v.end.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끝점을 기준으로 정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 첫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출력되는지. v1. first는 이제 두 개 중 이제 첫 번째 원소, 즉 s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vi. 세컨드 두 번째 원소, 그리고 엔터키 이렇게 출력을 해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면 첫 번째 원소를 기준을 정렬을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줘야 이게 페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제 페어로 자동 인식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중괄호로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0, 1, 2, 3, 4, 5, 5, 6, 8, 8, 12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첫 번째 원소가 같다면 이제 두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이제 정렬 기준을 정의를 해서 알려줘야겠죠, 얘한테. 정렬 기준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 정렬 기준은 이제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int 불형 cm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시간이 있어요. p1과 p2라는 시간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냐? 먼저 p1이 앞에 있고 p2가 뒤에 있는 원소를 생각해 줍니다. 즉 p2가 p1보다 큰가를 알고 싶어요. 이 함수는. 그렇죠? 아니, 이 함수는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p2가 p1보다 큰가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p2가 p1보다 크면 true를 반환하고 p2가 p1보다 작으면 false를 반환하도록 이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p2가 p1보다 크다고 할 수 있냐? if p2. second 즉 p2의 끝나는 시간이 p1의 끝나는 시간보다 더 크다면 이때는 true를 반환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이제 함수가 완성됐죠. 그럼 이 함수 이름을 이렇게 함수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함수를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면 이 기준에 맞춰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잘 되는지.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네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잘못 뭐지? p1. second가 이게 맞을 텐데 좀 놀랍네요. 갑자기 왜 이러지 이거? 반대로 역순서로 정렬이 되네요. 응? 역순이 아닐 텐데.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헷갈리네. 왜 안 되지? 반대면 이제 반대로 바꿔주면 되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네. 잠깐만요. 안 되네. 갑자기 왜 이러죠? 얘가 미쳐버렸네. 갑자기 작동 이상하게 되네요. 뭐 실수를 한 거지? 죄송합니다. 리턴 펄스인데 그냥 여기서 펄스를 해버리네요. 이런 바보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리턴 펄스를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실수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4, 5, 6, 7 뭐 순서는 변하지 않았지만 잘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2. second보다 P1. second가 맞다면 즉 이 상태면 이제 true를 반환하고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P2가 P1보다 크면 창을 반환하고 P1이 더 크면 펄스를 반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간결하게 쓸 수도 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이렇게 바꾼다. 만약 부등호 방향 바꾸면 기준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로 이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로. 그럼 만약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을 하실 거예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정답을 계산해야겠죠. A 개수는 0이라고 하고 T는 이제 T를 뭐라고 하냐? 가장 최근에 끝난 회의에 끝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부터 보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이제 쭉 훑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죠, 아까? 어떻게 했냐면 다음 회의부터 쭉 보면서 만약에 첫 번째 원소가 끝난 시간보다 더 있다면 이거를 써라.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이제 7로 바꿔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요. 만약에 I번째 회의 시작 시간이 T보다 같거나 크다면, 즉 이 I번째 회의를 열 수 있다면 I번째 회의를 열었으니까 총 연 회의 개수는 1개 늘어나겠죠?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이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정답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 잘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일단 도전적인 문제라서 만약 시간이 남으시면 그때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먼저 자연수가 쓰여져 있는 카드를 갖고 다양한 놀이를 하면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이제 무슨 놀이를 하고 있을까? 바로 카드 합치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연수가 쓰여진 카드 N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I번 카드는 이제 뭐가 주어졌냐면 AI들이 숫자들이 쓰여야겠죠? 카드들에. 근데 이제 카드 합치 놀이는 카드를 합치면서 하는 놀이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대요. X번 카드와 Y번 카드를 골라서 그 두 장에 쓰여진 수를 더한 값을 계산한다. X 더하기 Y 이렇게 계산합니다. X 더하기 A, Y 이렇게 계산하죠. 그 다음에 그 더한 값을 X번 카드와 Y번 카드에 덮었습니다. 이거를 N번 하면 놀이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N장의 카드에 있는 수를 더한 값이 놀이의 점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디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숫자들이 이렇게 있죠. 뭐 카드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3, 2, 6, 2, 3, 6 크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 3, 6이면 뭐 가장 작은 두 개를 더해서 이거 두 개는 더하면 5가 되겠죠. 그럼 5와 5를 덮어써서 6이 되고 만약 m이 여기서 1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연산을. 그래서 정답이 16이 되겠죠. 하지만 연산을 두 번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 2, 3, 4 이렇게 4개가 되고 4개가 주어지고 그리고 가장 작은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아니 가장 작은 두 개 아니라 그냥 뭐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1과 1을 선택해서 3, 3, 3, 4 1과 2를 더한 3과 3을 여기 덮어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 두 개를 선택해서 또 덮어 써봅시다. 6, 6, 3, 4 이거 다 더하면 이제 19가 됩니다. 6 더하기 6, 12, 7 더해서 19 이게 가장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작은 두 개를 더하는 게 베스트가 아니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우리가 A번 카드와 A 카드랑 B 카드가 있어요. A 카드, B 카드가 있고 이거 두 개가 가장 작은 거라고요. 이거 두 개가 아니라 뭐 C 카드랑 D 카드를 한번 더했다고 해봅시다. 이거 두 개를. 그럼 결과는 이제 뭐
A, B, C, D 네 장의 카드가 있을 때 뭐 이거 순서대로 이거 순서대로 대충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냥 C, 네, 그러면 이제 A랑 B를 더하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C, D가 되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A, B, C 더하기 D, C 더하기 D가 됩니다. 그럼 일단 합은 당연히 얘가 더 작겠죠? 저 모든 걸 더한 합은.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연산 어떤 연산을 적용해도 이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얘가 다른 연산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A 더하기 B 연산을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A랑 B를 더하는 연산을 해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C 더하기 D, C 더하기 D가 되는데 그럼 얘도 이제 C랑 D를 더하는 연산을 진행을 하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C 더하기 D, C 더하기 D 즉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A 더하기 B가 아니라 다른 연산을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뭐 A랑 하고 두 개를 더한다. B 더하기 C 더하기 D, B 더하기 C 더하기 D, C 더하기 D를 하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C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는데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얘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부등호도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즉 어떤 연산을 진행을 해도 얘가 더 이득입니다. 무슨 뜻이냐? 가장 작은 거 두 개 고르는 게 가장 이득이란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작은 두 개 고르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약간 야매로 증명한 거라서 정확한 증명을 하고 싶으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구현을 어떻게 하냐? n의 범위가 1000이라서 n제곱을 해도 되는데 만약 n의 범위가 10만이라면 n의 범위가 10만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즉 n제곱이 아니라 5 n로그 n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5 n로그 n 어떻게 푸냐? 이게 특이한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힙. 이런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가봅시다. 그리디 알고리즘만 하면 그리디는 그 자체는 별게 없기 때문에 이것만 안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힙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n이 범위가 커지면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써야 되거든요.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뭐냐? 여러분 그래프는 일단 배웠습니다. 그래프 이런 게 그래프였죠. 그런데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모양이다. 즉 만약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바퀴 돌 수 있는 한 점에서 출발해서 경로를 따라서 이제 점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이런 경로 이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사이클. 근데 이제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를 이제 우리 이제 트리라고 합니다. 트리. 나무. 왜냐면 이제 나무가 이런 모양으로 뻗잖아요. 이런 모양. 나무가. 뭐 그런 걸 담았다고 해서 이걸 이제 180도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긴 하지만 이런 모양이 이제 트리라고 합니다. 트리.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트리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트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 트리가 있으면 가장 위에 있는 노드 이제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루트 노드.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요거는 요거 여기 위에 있죠. 위에 대충 보면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거만 보면 얘는 이제 얘네들의 부모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노드. 얘네들은 자식 노드, 차일드 노드라고 하죠. 영어로. 부모 노드, 페렌트 노드, 차일드 노드라고 부릅니다. 물론 얘는 이 노드의 차일드 노드가 되고 얘는 이 노드의 뭐 차일드 노드가 되고 얘는 이 노드의 페렌트 노드가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트리를 할 수 있고 물론 루트 노드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얘를 루트로 잡으면 그래프가 이런 꼴이 되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루트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모양은 바뀔 수가 있고 이 경우가 된다면 얘는 이제 얘는 부모 자식 그리고 부모 자식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때 자식 노드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2개를 넘지 않는다. 2개 이하이다. 그럼 이거 이제 우리가 이진트리라고 합니다. 힙은
이진 트리를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힙은 일단 한번 봅시다. 힙은 어떤 자료 구조냐면 힙의 이 각각의 노드에 숫자를 저장합니다. 1, 2, 3, 4, 7, 뭐 10, 6 이렇게 막 저장할 수 있는데 힙이라는 자료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일단 먼저 맥스 힙에 대해서 알아보죠. 맥스 힙. 맥스 힙은 목소리가 정말 안 좋네. 맥스 힙은 가장 위에 가장 큰 숫자 부모 노드 그러니까 부모 노드 숫자랑 자식 노드 숫자를 비교했을 때 부모 노드가 크다. 그럼 이제 맥스 힙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얘가 8이다. 그럼 얘는 이제 3이랑 5, 6, 뭐 8보다 작은 수, 8보다 같거나 작은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노드에는. 마찬가지로 얘 자식 노드에는 뭐 2, 1 이런 식으로 얘보다 작은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6이니까 6, 4 이런 수밖에 없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즉 부모 노드랑 자식 노드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부모 노드가 더 같거나 크다. 어떤 페어를 봐도 어떻게 봐도 즉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이거를 이제 맥스 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왜 쓰냐? 맥스 힙에 한 개의 노드를 추가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4라는 숫자를 여기에 넣고 싶어요. 어떻게 넣느냐? 여기에 4라는 노드를 추가합니다. 자식 노드에. 두 개를 비교합니다.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럼 얘네 둘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2, 4, 또 봅니다. 바꿔줍니다. 이렇게 3, 4, 또 봅니다. 성립을 합니다. 냅둡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줄 수 있고 이 힙에 자료를 추가해 줄 수 있고 삭제는 어떻게 하냐? 삭제는 이거밖에 삭제 못합니다. 루트 노드밖에. 루트 노드 삭제는 어떻게 되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8을 삭제를 했어요. 비었죠 그러면. 비우면 어떻게 하냐? 가장 밑에 있는 놈을 가져옵니다. 가장 밑에 있는 놈을 가져와요. 이렇게. 근데 성립이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제 또 바꿔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바꿔줍니다. 2랑 6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성립합니다. 여기 성립하기 나면 성립이 안 합니다. 또 바꿔줍니다. 6, 4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이제 지금 이제 성립이 하겠죠? 이러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자료를 추가했다 뺐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 복잡도가 뭘까요? 만약 요걸 이제 트리 높이라고 합시다. 이거 트리 높이. 이제 만약에 이제 원수의 개수가 많아져도 트리 높이는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이제 한 노드당 이제 두 개의 자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리 높이가 h다. 그런 노드의 개수는 이제 2의 h 꼴입니다. 지수승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소를 추가할 때 최대 몇 번 바꾸죠? 트리의 높이만큼 바꾸죠. 즉 로그 h번 바꿉니다. 많아요. 마찬가지로 원소를 삭제하고 가장 끝에 있는 원소를 올리고 내려갈 때도 로그 h번 봅니다. 즉 로그 h번 안에 연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원소, 맥스 원소를 로그 n만에 찾아줬다는 겁니다. 로그 n만에 가장 큰 원소를 삭제하는 것도 그리고 원소를 추가하는 것도 로그 n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자료 구조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를 물론 여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오리티 큐 이런 이름을 이제 쓸 수 있고요. 우선순위 큐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PQ라고 뭐 줄여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푸시 3을 넣고 1을 넣고 2를 넣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PQ.탑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PQ.탑 또 탑을 한 번 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엔터 한번 출력을 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1, 2, 3이 먼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숫자인 3이 출력이 되고 3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숫자인 그럼 이제 1과 2가 남았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2가 출력이 되겠죠. 이건 맥스힙입니다. 맥스힙
맥스 2으로 될 거야 아마. 그래서 3, 2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맥스 2이 있고 만약에 관계가 반대다. 즉 루트 노드가 자식보다 작으면 반대로 민 힙이 됩니다. 민 힙. 비슷한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맥스 힙이야 민 힙이에요. 민 힙이죠. 큰일 났네요. 얘는 맥스 힙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민 힙이다.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붙여줘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뺄 때 마이너스 붙여줘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민 힙이 맥스 힙처럼 작동을 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1과 2가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이제 우리 솔트를 할 때 CMP라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단 마이너스를 붙이면 민 힙으로 간주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P2를 쓰면 O 로그 N함내 또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int n, m, n과 m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들이 주어진다 합니다. a 100만인데 여러 번 연산을 하면 이제 롱롱 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 롱롱 인트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뭔가 너무 것 같네요. 시간 봅니다. n과 0을 받으면 n과 0을 받고 a를 받고 그렇죠? 이 a를 이제 우선순위 q 민 힙에 추가를 합니다. 어떻게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은 n번 한다고 했죠. 자, int 롱롱 int a랑 b는 이제 가장 작은 두 숫자입니다. a는 pq 탑.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부수준다 했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야 돼요. 이렇게 하지 이제 미니를 쓸 수 있고 그리고 pq 팝 마이너스 pq 팝 pq 팝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가장 큰 두 원소를 이제 프라이어 직후에서 가장 작은 원소죠. 가장 작은 원소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죠? a 더하기 b를 넣어주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이러면 이제 된 겁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이제 이 우선순위 Q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게 되겠죠. 지금 뭐 ANS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웬만한 건 다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거 여기도 똑같이 PQ.MT MT가 존재해요. 여기도 웬만한 거 다 존재가 합니다. 비슷한 거 거의 다 뭐 비슷비슷해서 얘도 이제 PQ가 비었는지 여부이고요. 그래서 ANS 플러스는 PQ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마이너스 큰일 날 뻔했습니다. PQ. 마이너스 PQ. 팝 그리고 PQ. 팝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빌 때까지 계속 갖고 와서 계속 빼는 겁니다. Cout ANS 정답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제 3, 2, 6, 16 그리고 4, 2, 3, 1 하면 이제 19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주어진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다 풀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디랑 이제 힙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배웠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공지를 하자면 이제 정말 슬프게도 이제 이때가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시험 기간과 그 전주에는 세미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중간고사 이전의 세미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세미나는 이제 2월 23일 시험 끝나고 이제 뭐 시험이 터지든 뭐 어쨌든 여러분과 이제 좀 이제 홀가분한 상태로 여러분과 이제 3주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이렇게 끝나고 다음 세미나는 이제 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공지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모두 기록을 이제 중지를 하고 모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세미나 듣느라 이제 이번 4월 이제
1학기 세미나는 이제 1학기 세미나를 1학기 중간고사 이전 세미나는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